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오늘 카카오 이야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카카오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를 시총에서 제치는 그런 하나의 이제 큰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 이후에 그 카카오의 기세가 여전히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간의 시총 그 격차는 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여전히 카카오는 오늘 약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이제 만만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카카오의 그 기세가 여전히 아주 강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그 금융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의 그 IPO가 지금 카카오의 이런 그 기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네이버 쪽에서 그 일하던 분이 그 은행의 그 IT 본부장으로 가셔서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 빅테크 기업이 이 기존 제도권 금융 영역, 특히 이제 은행 쪽의 영역을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들이 크게 변신하고,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네이버에서 IT 쪽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행 쪽으로 이직을 하시면서 그 은행권의 어떤 반성이나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앞으로도 은행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이 금융의 영역에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계속 그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어제 6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가 68조 8,091억, 네이버가 65조 2,126억으로 마감을 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간의 시총은 3조 한 6천억 원 수준으로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카카오의 그 좋은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 금융 자회사 IPO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의 이 68조 시총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6월 19일 종가로 보면 이 카카오 계열사 합산 시총이 한 73조 9천억 정도 됩니다. 74조 정도 됩니다. 카카오 그룹의 상장사 시총을 다 더하면 74조쯤 된다는 거죠. 이게 삼성이나 SK, LG, 현대차 같은 이 그룹에 이어서 시총 한 5위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포스코나 롯데, CJ, 현대중공업 그룹을 시총에서 그 제압을 한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 출자 구조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카카오가 있고, 이 카카오 밑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있죠. 그 하반기에 IPO가 예정되어 있는 두 회사입니다. 카카오뱅크 지분은 한 31% 정도, 카카오페이 지분은 56% 정도 가지고 있죠. 자, 이 카카오페이가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증권하고 카카오 손해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지분은 한 60%, 카카오 손보 지분도 한 60% 정도 그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손보 같은 경우는 보험업 예비 허가를 받은 상태고 정식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출범하려고 하면 아마 올 연말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융업을 어떻게 영위를 하고 있냐면, 개별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거나 또는 M&A를 통해서 시장 플레이어로 바로 진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투자증권이라고 하는 회사를 M&A를 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변신을 시켰고요. 손보 같은 경우는 바로 보험업 라이센스, 그 온라인 보험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바로 개별 금융업권에 직접 시장 플레이어로 진출하는 그런 형태인데 반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금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금융 사업을 하는 형태죠. 예를 들면 우리 네이버 통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통장이라는 명칭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네이버 미래에셋 CMA 통장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그 미래에셋하고 손을 잡고 미래에셋 그 CMA, RP형 CMA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네이버 통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그 고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서 출시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네이버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거,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그 사업자들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출 신청을 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 사업자의 신용평가를 해서 이 신용평가 결과를 미래에셋 캐피탈에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미래에셋 캐피탈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적합한 경우에는 신용도가 적합한 경우에는 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이런 구조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자회사가 직접 그 스마트 스토어 점업체, 그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고 미래에셋 캐피탈하고 제휴를 해서 미래에셋 캐피탈을 끼고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는 미래에셋 캐피탈로 한다는 거죠. 네이버 파이낸셜의 역할은 이런 그 사업자들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 정보를 미래에셋 캐피탈에 제공하는 건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은 결과적으로 금융업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네이버 쇼핑몰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사업자들에게 그 대출 신청을 받아서 신용평가를 해주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그 금융사업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시총 한 20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PO를 하면 지금 장외에서는 이미 시총이 한 40조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금 그 금융 지주회사들 시총을 한번 볼까요? KB금융이 23조, 신한금융 21조, 하나금융은 13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금융은 8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장외 시총으로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을 거의 합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IPO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장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시총은 한 20조가 될 거로 보는데 이것만 해도 KB금융이나 신한금융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의 시총이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 시총이 한 15조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가입자 3,500만이고 작년 거래액이 거의 67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제 송금 뭐 이쪽 부분이 송금 거래가 좀 크겠죠. 올해 1분기에만도 거래액이 한 22조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증권하고 카카오 손보는 연내 출범 예정이고요.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또 뭐 보험, 대출 중개 쪽 이것을 이제 세계의 핵심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보면
투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연내에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출시를 하겠다. 뭐 보험 쪽은 이제 온라인 손보업에 진출하기로 예정돼 있는 거고, 이 대출 중개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지금 카카오페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하고 손을 잡고 대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회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 있다가 은행에 이직하신 그 국민은행의 IT 본부장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토스도 있지 않습니까? 토스도 인터넷 뱅크 진출하고 토스 증권하고 보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제도권 금융 영역으로 지금보다도 더 상당히 빠르게 확장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분 인터뷰를 보고 느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날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그 국민은행의 테크 기술 본부장이신데, 뭐 공대 출신이시고 한 20년 IT 업계에서 일을 했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CTO를 하다가 올 4월 달에 국민은행으로 이직을 해서 한 600명 정도의 그 은행 IT 인력을 통솔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제목은 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은행이 생존하려면 네이버, 카카오처럼 사람들이 수시로 찾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은행이 내놓는 여러 가지 뭐 앱이라든가 금융 서비스가 네이버, 카카오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막강한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들을 모두 잡고 있다. 자,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이 금융 고객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뼈아픈 현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행이 좋은 상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들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그치지 않고는 고객에게 접근하기 힘들어졌다.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은행도 결국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보여온 모습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자, 은행은 고객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구현하는 능력이 IT 기업보다 부족한 것일 뿐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객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구현하는 능력이 IT 기업보다 부족한 것일 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두 답니다. 어차피 빅테크나 은행이나 기술력은 상당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이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은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부족한 것일 뿐이 아니고 이 부족한 게 거의 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은행이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빅테크 기업의 그 마인드를 따라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은행들 간의 리딩뱅크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들이 리딩뱅크 경쟁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금융업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두고 그 외의 일은 못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에 대한 규제는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과 디지털 인재 확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느린 채용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직원 한 명 뽑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IT 업계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 2개월 안에 채용을 마무리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직원 한 명 뽑으려면 6개월이나 걸린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분은 실제로 IT 업계에 있다가 은행에 가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은행이 이런 문제가 많구나 해서 그런 위기의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인터뷰를 읽어본 느낌으로는, 은행은 아직 한참 멀었다. 은행은 아직 한참 멀었고, 은행
또는 금융 지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역들, 증권이나 보험이라든지 뭐 어떤 대출,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영역 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잠식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이분 인터뷰를 통해서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뭐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하면서 IT 업계에 있다가 금융업계로 넘어가신 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어떤 토스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의 금융사업은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